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이어와 그룹, 프레임, 섹션, 그리고 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예제에서 1-3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어와 그룹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레이어라는 것은 생성된 모든 요소의 층을 말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요. 이 왼쪽 레이어스 영역에 나타나는데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아이콘은 이렇게 이미지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보면 T라고 텍스트에 대한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네모를 한번 그려볼까요? 도형을 그리면 도형에 대한 이 그래픽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정 요소를 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의 네모로 나타나게 돼요. 그룹을 하는 방법은 커맨드 G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클릭을 해서 그룹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한 것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줘요. 그룹으로 하게 되면 그룹 자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삭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레이어라는 것 자체가 층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쌓여서 앞과 뒤 이런 순서에 따라 보이거나 가려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Z축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샘플 2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미지 컨테이너라는 부분에 오버레이랑 이미지 레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그런데 이 윗부분으로 컨테이너라는 그룹 안에 텍스트 정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 컨테이너보다 그냥 컨테이너라는 게 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한 칸 아래로 내려볼게요. 단축키로는 한 칸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커맨드 대괄호 열기 눌러주시면 한 칸 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컨테이너보다 이미지 영역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얘를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잘 보일 겁니다. 한 번에 맨 앞으로 보내거나 맨 뒤로 보낼 때는 커맨드 대괄호 열기나 닫기에서 옵션 키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맨 앞과 맨 뒤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축키는 외워주시면 좋고요. 포토샵과 좀 다른 부분은 T를 눌러서 텍스트를 만들거나 도형을 이렇게 네모로 그리는 경우에도 왼쪽에 각각 독립적인 레이어를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으로 묶는 부분은 요소를 같이 Shift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커맨드 G 눌러서 그룹화할 수도 있고 그룹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Shift G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소를 복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샘플 2를 오른쪽에 복제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옵션 키를 눌러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달라지죠. 그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작은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UI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디자인 툴에서는 아트보드라고도 불리웁니다.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응형 디자인을 고려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은 이렇게 사각형의 끝에가 삐져나온 아이콘이 있고요. 단축키는 F입니다. F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직접 드래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F 누른 채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프리셋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아이폰 13, 14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사이즈로 이렇게 프레임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프레임도 이 필에 대한 부분이나 스트로크, 이펙트 이런 기능들을 다 추가할 수가 있고요. 필에서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꼭 이럴 때만 프레임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추가해서 UI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당연히 드래그를 하거나 여기 직접 레이아웃 영역에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프레임을 지울 때는 딜리트 이렇게 누르셔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섹션 같은 경우는 저런 프레임들이 있죠. 여러 화면에 대한 프레임을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룹화하면서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시로 시안 1과 2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섹션을 없애보고 다시 해볼게요. 섹션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S예요. Shift S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섹션이 나타납니다. 섹션에도 당연히 컬러를 변경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 이런 안쪽에 있는 요소에 맞게 자동으로 폭을 맞추고 싶다면 해당 섹션을 클릭하신 이후에 이 레이아웃이라는 부분 있죠? 오른쪽에 Resize to Fit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100씩 떨어진 만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주변 요소와의 간격을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은 옵션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빠르게 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페이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왼쪽에 페이지스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플러스를 누르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1-03이라는 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해서 수정해서 쓰겠다. 그러면 우클릭을 해서 Duplicate Pag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우클릭을 해서 Delete 페이지를 하면 되겠죠. 이러한 페이지는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시안의 범위에 따라서 데스크탑과 모바일 시안을 하나의 파일 안에 같은 플랫폼별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OS 버전이냐 안드로이드 버전이냐 OS별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페이지의 이름 자체가 기획부터 와이어프레임, UI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레이어와 그룹, 프레임, 섹션, 페이지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아웃 그리드 설정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